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요 렉탱글이 자유낙하하는 거를 이제 코드로 짠 거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쭉 하다가 화면 아랫부분에 닿았을 때 튕겨 올라가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가속도를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그래비티라는 예제인데,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면 최소한 3개의 변수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 변수가 3개가 아니라 4개를 선언을 했어요. XY, 이 XY는 이 렉탱글의 좌표고요. 스피드는 이 떨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이 떨어지는 속도의 가속도를 나타내요. 그래비티, 중력가 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중력가 속도를 계속 받아서 떨어지는 예제를 구현하는 건데, 사실 얘는 그래비티는 0.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변수로 선언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그래비티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코드를 보시면 요 렉탱글을 XY에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Y에다가 스피드를 더해서 넣고 있죠. 그 다음에 스피드에다가 그래비티를 더해서 넣고 있어요. 요 두 라인 때문에 렉탱글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요 아래 이 부분은 그냥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보면, 자,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근데 이제 여기 요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요 y는 y 플러스 스피드, 스피드는 스피드 플러스 그래비티 때문에 됐던 거였죠.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보시면 처음에 y는 0이고 스피드도 0이에요. 그래서 y에다가 0에다가 0을 더해 넣는 거예요. 0에다가 0을 더하는데 계속 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y좌표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 때문인 거죠. 스피드에다가 그래비티 0.1을 계속 더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피드가 0일지 몰라도 스피드가 0.1, 0.2, 0.3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스피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같은 속도가 아니라. 근데 이 if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화면의 아랫부분에 닿았을 때, 다른 말로 y좌표가 헤이트보다 클 때, 헤이트는 뭐죠? 캔버스의 높이죠. 캔버스의 높이가 200이에요. 그래서 200보다 y가 클 때는 언제냐면, y좌표가 이 화면 아랫부분을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순간에 스피드에다가 마이너스 0.95를 곱해줬어요. 마이너스 0.95 말고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볼게요. 그러면 화면 아랫부분에 튕겨서 똑같은 높이만큼 다시 튀어 오를 거예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1. 요 어떤 스피드에다가 물체의 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뜻은 뭐냐면,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소수점을 곱해주면 속도가 바뀌면서 속도의 절대값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0.95를 곱하면 처음 속도의 95%가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은 반대로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0.5로 해볼게요. 0.5로 하면 튕길 때마다 튀어오르는 높이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1보다 큰 숫자를 해볼게요. 1.2. 그러면 튕겨 오를수록 튕길 때마다 점점 더 높이 튀어오르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근데 실제 물리 세계랑은 좀 동떨어진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0.9 정도를 하면 튕겨 오를 때마다 이제 튕겨 오르는 속도가 바뀌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 3번 정도 튕기다가 4번째에서 갑자기 팍 박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히는 거 보셨어요? 원래 이제 한 충분히 이 정도까지 튕겨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쳐서 팍 박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조건문을 쓸 때 화면의 경계를 지나가는 코드를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화면의 아랫부분을 지나갈 때는 y가 헤이트보다 클 때, 화면의 윗부분을 지나갈 때 y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화면의 오른쪽 부분을 지날 때는 x가 width보다 클 때, 화면의 왼쪽을 지날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방향을 바꿔주는데요. 근데 이 바꿔줄 때에
이 숫자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 숫자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튕겨 오를 때 지금 조건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속도가 한 3.2라고 해볼게요. 스피드가 여기서의 스피드가 3.2고 좌표가 한 203.3이에요. y좌표가. 다시 쓸게요. 화면의 아랫부분을 지나갈 때 y좌표가 한 203.3이고 스피드는 3.2예요. 그래서 y가 203.3이라는 거는 헤이트보다 클 때잖아요. 화면 아랫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죠. 지나갔기 때문에 이 if문 안에 있는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됐어요. 돼가지고 3.2에다가 마이너스 0.9를 곱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하기 싫으니까 뭐죠? 3.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0.9 하면 2.88이에요. 마이너스 2.88 마이너스 2.88이 됐어요. 스피드가. 그래서 다시 드로우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y에다가 스피드를 더할 때 봤더니 스피드가 마이너스 2.88이 된 거죠. 마이너스 2.88을 203.3에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전히 y 좌표는 203.3에다가 마이너스 2.88 스피드를 더한 거죠. 더하면 200 뭐죠? 4인가요? 42에요. 200.42. 그래서 스피드에 또 그래비티를 더하고 쭉 내려갔어요. 또 이제 검사를 하겠죠. y가 헤이트보다 큰지. 근데 여전히 헤이트보다 커요. 근데 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죠.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스피드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하면은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 들어올 때도 방향이 한 번 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튀어 오르기도 전에 한 번 더 바뀌어가지고 코드가 잡아버리는 거죠. 화면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움직이는 모션을 구현할 때 화면에 튕기는 것들을 구현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y에다가 헤이트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그러면 튕겨 올랐을 때에 화면 바깥에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면 안으로 살짝 넣어줘요. 넣어줌으로써 더 이상 이 if문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였어요. 근데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 보세요. 계속 안 박히죠? 얘를 다시 실행을 안 해볼게요. 실행을 안 하면 한 3번 튕기다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속도를 바꿔줄 때 화면의 경계에서 속도를 바꿔줄 때 속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좌표도 화면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게 요령이에요. 살짝 밀어주면 화면 끝에서 이제 막 박히는 모션이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Y좌표에 이렇게 적응을 했지만 X좌표로 튕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면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화면 보기 보면은 막 방울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현할 때에도 화면 바깥으로 딱 이제 나갈 때에 화면 경계에서 박히지 않게 이렇게 좌표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것들을 해요. 네, 그래서 그래비티 예제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 예제 관련해서. 아직 질문할 단계가 아니죠.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복습을 꼭 하시고요. 복습을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코드가
라인별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 줄 한 줄 따져가면서 한번 실행하는 그걸 보시고요. 이해가 되셨다 싶으시면 지금은 렉탱글이 하나만 튕기고 있는데 한 개를 더 만들어 보세요. 튕기는 렉탱글이나 뭐 일립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두 번째 일립스나 렉탱글은 다른 속도로 튕기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려면 변수가 더 필요할 거예요. 변수가 더 필요하고 if문을 한번 더 작성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서 조원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해결해 오시는 걸 이제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수업 끝날 때 어떤 과제가 있는지. 네, 그래비티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예제를 보시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렉탱글의 움직임인데 이건 뭐냐면 if랑 else if를 가지고 렉탱글이 화면의 요 경계를 계속 돌아가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state라는 변수가 있어요. int 형태 state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state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렉탱글의 움직임의 상태를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렉탱글이 요 라인에 있다. 요 라인에 있을 때는 state가 0이에요. state가 0일 때는 x좌표에다가 이 스피드가 5거든요. x좌표에다가 5를 더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줘요. state가 0일 때는. 근데 이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닿았을 때는 state를 1로 바꿔줘요. state를 1로 바꿔주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코드가 이 코드이고, 그 다음에 화면의 아랫부분에 닿았을 때는 state를 1에서 2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화면의 아랫부분에서는 이 세 번째 SF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여기에 있을 때는 state가 3이 돼서 마지막에 있는 SIF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코드를 쭉 보세요.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 쭉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러닝 프로세싱 예제예요. 그래서 교재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이런 코드를 짜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하실 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도는 놈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하지 말고 왼쪽 코너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왼쪽으로 가게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변수의 개수를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미 있는 변수에서 요 if랑 else if에 들어가 있는 요 코드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구조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팀원들이랑 이제 토론을 해서 교재도 참고하시고 해서 이제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보통은 한 주에 이제 조건문까지 하고 끝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데 말씀드렸듯이 진도가 많이 밀려가지고 반복문이라는 거를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조건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슬슬 불안해지고 있어요. 질문이 안 나온다는 건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안해지네요. 일단 진도를 다 나가고 복습을 하시다가 질문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메일로 문의를 주시고요. 메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듣는 컨셉이잖아요. 살면서 이런 컨셉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 듣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 들으실 때 좀 더 나아요. 두 번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두 번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아 얘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고 언어의 문법을 알려드리는 거라 반복할수록 쉬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꼭 보시고요. 반복 얘기를 했는데 반복문이 나왔네요.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반복문은 뭐냐면 어떤 특정 코드를 귀찮게 여러 번 다 복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 한 줄이 있으면 그 한 줄을 10번 반복시켜주는 걸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에는 for 반복문이 있고요. while 반복문이 있어요. 근데 반복문을 영어로 보통 그냥 루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for 반복문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for loop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for loop, while loop. 그래서 반복문을 배우시기 전에 연산자를 몇 개만 배울 거야. 계산하는 숫자를 이제 계산하는 연산자를 몇 개 배울 건데 정수 형태의 변수 i가 하나 있어요. 이 i라는 변수를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i 플러스는 1 얘는 뭐냐면 i에다가 1 더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게 더 간단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 빼기는 1 요거는 i를 1 감소시키는 거예요. 2배 시킬 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를 2배로 해줄 때 i 곱하기는 2 그러면 i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2배가 되는 거죠. 반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i 나누기는 2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빼기를 뒤에다 붙이면 마찬가지로 i를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켜주는 명령어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증가연산자, 요거는 감소연산자라고 하는데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는 이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앞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결과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i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에다가 i 플러스는 1을 하면은 i를 1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i에다가 연산자를 2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식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면 a라고 합시다. i는 헷갈리니까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건 아닌데 그러면 a에다가 1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1이 된 다음에 요게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a가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될 때에는 처음 a가 0이라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면 a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실행하고 난 그 다음 줄부터는 a가 2가 돼요. 설명하기가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는 그냥 뒤에다 쓰세요. 프로세싱 배우실 때에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막 깊은 요것들을 다 이제 훑고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픽적인 걸 그래픽적인 걸 표현할 때 실제로도 그래요. 증가연산자랑 감소연산자를 가지고 x, y 좌표를 막 변화시킬 수 있겠죠? 변화시키는데 얘를 뒤에 쓰나 앞에 쓰나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는 어쨌든 앞뒤에 다 쓸 수 있는데 애지간하면 뒤에 써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for 반복문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for loop. for loop를 쓸 때는 이제 문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for loop를 쓸 때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부분으로. for라고 쓴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요 각각의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부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세 번째는 어떻게 요 안에 있는 명령문을 반복을 할 건지 세 개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for 반복문을 쓰실 때 모든 반복문은 항상 그 반복의 기준이 되는 기준 변수가 있어요. 그 기준 변수를 보통 for loop 첫 번째에다가 선언을 해요. 그래서 int 형태로 i라는 기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죠. 첫 번째에다가. 그 다음에 걔를 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래서 i는 0부터 반복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어디까지 반복할 건지를 조건을 써줘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for loop를 반복해주는 거예요. for 반복문 안에 있는 명령문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복할 건지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복할 건지 여기는 나와 있는 게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설명하면 이 for loop는 뭐냐면 i가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rect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면 처음에 i는 0부터 반복하겠다 그랬죠? i는 0일 때 볼게요. i는 0일 때 렉탱글을 0, 150, 50에 그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요. 코드의 흐름이 올라가서 i를 1 증가시켜요. 그래서 i가 1이 됐어요. i가 1일 때는 1 증가시킨 다음에 죄송해요. i가 0일 때 얘를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1 증가시키기 전에 i가 10보다 작은지 먼저 검사를 해요. 근데 i는 0이니까 10보다 작죠. 그래서 이 끝으로 가서 i를 1 증가시켜요. 그래서 i를 1 증가시키면 i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 150, 50에다가 렉탱글을 그려요. 올라가서 i를 또 검사해요. i가 이제는 1이 됐죠. 1은 10보다 작죠. 여전히 작기 때문에 또 1을 증가시켜요. 그럼 i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렉트를 250, 50에다 그래요. 계속 반복을 하다가 i가 9가 됐어요. 9가 돼서 올라갔더니 9는 10보다 여전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실행을 해요. 렉트 9, 150, 50. 네, 그 다음에 1을 증가시켜요. i가 1 증가돼서 10이 됐어요. 그러면 10은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코드의 흐름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얘를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셋업을 말고 드로우에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즈를 200, 200. 자, 보시면 렉탱글을 지금 10개를 그리고 있어요. 이 반복문을 가지고 10개를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근데 한 개밖에 안 보이는 이유가 사실 10개를 그렸는데 10개를 너무 촘촘히 그려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i가 1 증가할 때마다 렉탱글의 x좌표는 1씩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픽셀 가서 하나 그리고 1픽셀 가서 하나 그리고 이러니까 10개가 왼쪽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좌표에다가 뭐 50을 곱하면 i가 1 커질수록 x좌표는 50씩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캔버스가 너무 작네요. 캔버스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i에다가 더 작은 수를 곱하면 더 붙어 있겠죠. 더 큰 수를 곱하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는 i에다가 몇을 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i에다 100을 곱했으니까 i가 1 커지면 100픽셀씩 x좌표가 커지는 거죠. 지금.
50을 곱하면 이렇게 50씩 커지는 거죠. X좌표가. 그래서 이 렉탱글은 첫 번째 렉탱글은 i가 0일 때 그린 거고, 두 번째는 1일 때, 세 번째는 2일 때 쭉 그리다가 i가 9일 때 그린 게 이 마지막의 렉탱글이죠. 그쵸? 근데 i가 10일 때는 안 그리겠죠? 왜냐면은 여기 조건문에서 i가 10보다 작을 때에만 반복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10은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까지만 그리고 10에서는 안 그리는 거죠. 자, 포루프는 이래요. 포루프는 사실 포루프의 기본은 그냥 이 정도예요. 더 없어요. 더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좀 더 다르게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쓰냐면, 이 전 거랑 다음 거랑 코드는 거의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어떻게 반복할 건지 세 번째만 달라요. 그쵸? 첫 번째 거는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했고, 두 번째 거는 i를 지금 2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쵸? 더하기는 2 하면은 i에다가 2를 더해 넣는 거잖아요. i를 2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i가 처음에 0이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0, 100, 50, 50에 그려요. 50, 50에 그린 다음에 2를 증가시켜요. 2를 증가시키면 2는 10보다 작죠?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또 시켜요. 2, 100, 50, 50. 그 다음에 올라가서 2를 4로 증가시켜요. 4는 10보다 작죠? 4, 100, 50, 50.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6, 이건 10보다 작으니까 6, 100, 50, 50. 8, 100, 50, 50. 그 다음에 8에서 2를 또 증가시켜서 10이 되겠죠, i가? 그러면 10은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고 코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0, 2, 4, 6, 8일 때 이 5개의 렉탱글만 그리고 이제 for loop를 빠져나오는 거죠. for 반복문 코드의 흐름이.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그리면, 자, 얘는 얘는 100 말고 200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200에. 자, 두 번째 그린 렉탱글이에요. 두 번째 for loop를 가지고 그린 렉탱글. 네, 마찬가지로 지금 X좌표가 2씩 늘어나기 때문에 왼쪽에 다 몰려있죠. 그쵸? i가 2씩 늘어나기 때문에 렉탱글 5개가 왼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5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i가 2씩 증가할 때마다 좌표는 100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포르프를 쓸 때 1씩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2씩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i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포르프를 이렇게 쓰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증가시키면서 반복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감소시키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볼게요. i는 처음에 20이죠. i가 20이고 i가 5보다 클 때까지 i를 5씩 감소시키면서 반복하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얘도 보면 i가 처음에 i가 20이죠. 20일 때 렉탱글을 20, 100, 50, 50에 그려요. 올라가서 20이 5 감소하면 15가 되겠죠. 그쵸? 15는 5보다 크니까 실행이 돼요. 또 15, 100, 50, 50. 또 올라가요. 15에서 5를 감소시키면 10이 되겠죠. 10은 5보다 여전히 크죠. 그래서 또 실행이 돼요. 10, 100, 50, 50. 올라가서 10에서 5를 감소시키면 5가 돼요. 근데 5는 5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프를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는 20, 15, 10 이 세 경우에만 렉탱글을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문은 for loop를 보통 많이 써요. for loop를 많이 쓰고 while loop도 쓰긴 하는데 while loop는 문법이 이렇게 돼요. for loop보다 훨씬 간단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while loop는 이제 while이라고 쓰고요. 바로 안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반복시키는 그 조건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가 10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을 썼죠. 그래서 i가 10보다 작으면 무조건 while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는 처음에 0이죠. while 루프를 쓰실 때는 이 기준 변수를 while 안에다가 선언하시면 안 되고 바깥에다 선언을 하셔야 돼요. 아까 for 루프 쓸 때에는 for 루프 안에다가 기준 변수를 선언을 했잖아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가 기준 변수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for 루프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래서 while i는 10보다 작다라고 써주게 되면 지금 i는 처음에 0이죠. 그래서 0은 10보다 작으니까 실행을 하겠죠. 렉탱글을 0, 100, 50, 50에 그래요.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켜요. 0에서 1이 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검사를 해요. 이번에는 1이죠. i가 1. 1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렉탱글을 1, 100, 50, 50에 그래요. 그 다음에 1을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계속 반복을 하다가 i가 1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가 i가 10일 때는 더 이상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while 루프를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for 루프가 하는 일이나 while 루프가 하는 일이나 그 반복문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반복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그래서 for 루프가 더 좋냐 while 루프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나는 while 루프가 더 좋다, 나는 for 루프가 더 좋다 했을 때 둘 중에 더 원하는 거 쓰시면 되고, 근데 while 루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기준 변수를 선언하고 while을 써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반복하고 싶은 명령문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i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쓰게 되면 while문을 나오질 못해요. 왜냐면 지금 i가 처음에 0일 때 while로 들어가요. 0은 10보다 작으니까 0, 150, 50 그래요. 다시 올라가요. 0을 또 비교해요. 10보다 작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했을 때 계속 0은 10보다 작으니까 렉탱글 0, 150, 50에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한 루프에 빠졌다 그래요. 루프 안에 무한적으로 빠졌다. 그러면 코드가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코드가 뻗는다 그러죠. 컴퓨터가 뻗는다 그러죠. 뻗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while 루프에 빠질 때 뻗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코드가. 프로세싱에서 while 루프에 빠지면 뻗지는 않고요. 컴퓨터가 뻗지는 않고 그냥 코드가 멈춰요. 이렇게 캔버스가. 그래서 while 루프 쓸 때 요 while 루프를 탈출할 수 있게 이 증가 연산자를 잘 적절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 방금 배운 거를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for 루프를 가지고 렉탱글 10개를 그렸죠. 그쵸? 렉탱글 10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렉탱글 10개를 그려보시고요. 이걸 그리셨으면 이 10개를 세로로 반복을 해보세요. 이 10개 그린 거를 세로로 10번 반복하면 100개가 되겠죠, 렉탱글이. 렉탱글 100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힌트는 for 루프 안에 for 루프를 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로로 10개를 그린 렉탱글 요 for 루프를 한 번 더 for 루프로 반복을 해주시면 세로로 또 10번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가로로 반복하는 거. 요거 성공하셨으면 그 다음에 세로로 반복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바둑판 형식으로 렉탱글 100개 그리기. 예제에 있는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 있는 코드를 따라서 쳐보세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몇 분 벌써 하셨네요. 네, 하시던 거 저장하시고 화면 볼게요. 네, 제가 해보라고 했던 게 요 가로로 10번 반복한 거를 또 세로로 10번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100개의 렉탱글을 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 루프문을 쓰시면 돼요. 이중 포루프를 쓰면 되는데 요 가로로 10개의 렉탱글을 그리는 요 포루프로 또 10번 반복을 하면 돼요. 근데 바깥에 있는 포루프는 같은 변수를 쓰시면 안 되고 다른 변수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전히 10개가 그려질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코드를 100개의 렉탱글 그리는 거를 지금 J라는 기준 몇을 하나 더 선언해서 바깥에다가 10번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요 안에 있는 렉탱글은 100번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10개만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y좌표가 같아서 그렇죠. 만약에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forloop에서 J가 증가할 때마다 y좌표도 같이 증가하면 10개를 그릴 때 한 줄로 쭉쭉쭉 10번 그리는 게 아니라 y좌표를 증가하면서 한 줄씩 그리겠죠. 여기에다 J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J가 1 증가할 때마다 한 줄 그리고 한 줄 그리고 하는 거죠. 근데 J를 1씩 증가시키면은 윗줄에 다 몰려 있겠죠? 렉탱글들이. J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는 거예요. 10 곱하면 10씩 내려오겠죠? 한 줄씩. 10이 너무 작으니까 50을 곱하면 이렇게 50씩 내려오면서 렉탱글 10개를 그리는 거죠. 10개 그린 다음에 또 한 줄 내려와서 10개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와서 10개 그리고 이렇게 정방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어떤 패턴을 그릴 때 이중 루프문을 많이 써요. 포루프. 근데 포루프 이중 루프문을 이중 포루프로 쓰셔도 되고 y를 이중으로 쓰셔도 얘랑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for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렉탱글을 그릴 때 여기에다가 요 인덱스를 요 i랑 j를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i랑 j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ij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지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가로 세로 255로 하고 얘를 1부터 2, 그다음에 i랑 j 이렇게 하고 i랑 j 검은색으로 나올 텐데 노스트로크를 실행하면 이건 뭐죠? 도형의 외곽선 없애는 거죠. 그래서 도형을 그리면 가로 세로 1로 그릴게요. 1로 그리면 이렇게 색깔 팔레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컬러 툴에서 보는 요 컬러 셀렉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이중 루프문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중 루프문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채도가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밝기가 낮아지게 렉탱글들을 가로로 255, 세로로 255 그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를 그리는 모드랑 지금 보통 프로세싱 캔버스를 그리는 컬러 모드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디폴트로 컬러를 그릴 때 컬러 모드는 RGB예요. 레드, 그린, 블루인데 이 컬러 모드를 HSB로 바꿀 수 있어요. Hue, Saturation, Brightness. 그러니까 색상, 채도, 밝기의 모드로 색상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드를 바꾸려면 셋업에다가 컬러 모드라고 함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HSB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필의 세 개의 숫자가 레드, 그린, 블루가 아니라 HSB가 돼요. Hue, Saturation, Brightness.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모든 색상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를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마우스 인터랙션에서 뭐 마우스 드래그드나 프레스드를 가지고 어디를 클릭했는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색깔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컬러 셀렉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요 세로의 슬라이드가 H 값이고 요 X 좌표가 S 값이고 Y 좌표가 B 값인 거죠. 얘처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는 그대로 있고 휴는 그대로 있고 세츄레이션이 I고 브라이트니스가 J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 위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슬라이더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거를 마우스 Y좌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우스 Y좌표에 따라서 슈가 바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컬러 셀렉트를 할 수 있게 뭔가 창을 하나 더 띄우든가 아니면 옆에다 구간을 하나 더 만들던가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반복문 예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zip 파일을 보시면 이터레이션 이그젠플스의 반복문 예제가 6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반복문으로 렉탱글을 여러 개 그릴 때 마우스 좌표 입력값을 받아서 어떻게 동시에 뭐 이동시킬 수 있을지, 동시에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냥 그거를 보시라고 코딩 패턴을 몇 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EX1의 1, 2는 이제 렉탱글을 10개 그렸을 때 세로로 움직이거나 가로로 움직일 때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거고, 그다음에 EX2는 마우스 X좌표에 의해서 렉탱글들이 전체 크기가 다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2-2를 보시면 여기는 키보드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S키를 누르면 이터레이션이라는 변수가 하나 올라가고요. A키를 누르시면 이터레이션이라는 변수가 하나 내려가요. 이터레이션은 처음에 1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forloop가 10에서 i가 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해서 10개의 렉탱글을 그릴 거예요. 10개인가? 9개의 렉탱글을 그릴 거예요. 근데 S키를 누르면 이렇게 렉탱글 개수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터레이션이 1 늘어났기 때문에 반복하는 횟수가 1 늘어난 거죠. 그렇죠? S키를 많이 누르면 이터레이션이 증가해서 렉탱글을 많이 그리고, A키를 누르면 이터레이션이 감소해서 렉탱글의 개수가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 안에도 인터랙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X3, 이것도 그냥 단순한 건데, 렉탱글 10개를 그려서, 20개를 그려서 그 크기를 마우스 Y좌표로 바꾸는 거고, 3-2는 얘도 20개를 그려서 마우스 X좌표로 바꾸는 거죠, 크기를. 그냥 여러 가지 반복문 중에 forloop를 가지고 여러 개의 도형을 그릴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예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을 꼭 하셔야겠죠? 복습을 안 하시면 다음 주 수업이 정말 괴로우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수업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습을 꼭 하시고요.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 주시고, 메시지로 주시면은 제가 페북을 일단 잘 안 하고요. 페북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룹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음 기수부터는 페북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페북 파일 시스템이 이상해가지고 트렐로를 계속 쓸 것 같은데, 페북 메시지로 주시면은 제가 거의 확인을 못하니까 답변이 되게 느릴 거예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래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확인 거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질문 주시고요. 복습하시고, 스터디 하시기 전에 꼭 영상 보시고 복습한 다음에 모이세요. 그래야 말할 게 생겨요. 복습을 하실 때 내가 영상을 보고 내가 if 문을 이렇게 이해했다, if 문에서 and를 쓸 때는 난 이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for loop와 while loop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이해한 바를 남들한테 꼭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네 분이 있는 조원이 4명이 있으면 2명씩 짝지어가지고 너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라 라고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쉬운 개념이더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학습 효과가 제일 커요. 그렇게 하는 방식은. 뭐 3명 있으신 분들은 개념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나는 이걸 설명해 볼게, 나는 이걸 설명해 볼게 하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서로 확인을 해보세요. 똑같이 이해를 했는지. 근데 확인을 할 때 그게 서로 다르게 이해를 했거나 3명 다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때 그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복습을 하시고 꼭 모이셔서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그 과제를 3개를 드렸어요. 그 조건문 가르쳐 드리면서 3개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트렐로에다 올려드릴게요. 트렐로 과제 제출 부분에다가 저희 지금 이게 3주차 수업이죠. 저희 여기에다가 제가 과제를 써드릴게요.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첫 번째 그 버튼 예제 있죠. 버튼 예제에서 2개 이상의 버튼을 만들기.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까 설명드리면서 2개 이상의 각각 다른 기능을 갖는 버튼을 만드시면 돼요. 힌트는 변수를 더 설정하셔야 되고요. 선언하셔야 되고요. 조건문 부분을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비티 예제였죠. 그래비티 예제에서 화면 아래로 떨어지는 렉탱글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속도로 얘도 변수를 더 선언하셔야 될 거고 코드를 드로우에 있는 코드를 수정해야겠죠. 드로우에 있는 코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예제는 얘는 시간이 남으면 해보세요. 바운더리는 시간이 남는 조원분들이나 조들이 해오세요. 그래서 간식의 방향으로 돌려보기 이걸 하시면 돼요. 이거는 if랑 else if의 구조는 그대로 쓰시고 안에 코드만 좀 수정하시면 돼요. 구조는 그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코드만 몇 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돌 거예요. 변수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네. 요거는 추가예요. 추가. 권장. 의무는 아니고 권장. 하시면 됩니다.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과제 하신 거를 조별로 zip 파일로 올리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과제 하신 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본인 조 이름 써주세요. 1조 3주차 이런 식으로 제출. 뭐 특이사항 있으시면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코멘트 써주시고 세이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죠. 조별로 꼭 올려주시고. 근데 이거 지금 당장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룹
원으로 초대장을 드려야지 여기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트렐로 아이디 만드시고요. 그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일 거예요. 그 이메일 주소를 페북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과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코딩 과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조별로 또 해오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 잘 해오셨어요. 이번 주처럼 해오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제 키워드를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그냥 조원들 분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떤 키워드로 어떤 작품을 발표할 건지 이제 논의하셔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몇 가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제가 강요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사소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수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누구를 시킬까? 희현 씨, 김현 씨.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이드 셋업하고 이제 거의 뭐 보이드 셋업 들어오는 자동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코드 쓰실 때 질문이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int i가 0보다 0에서부터 10까지 j가 0에서 10까지 렉트를 그렸어요. i, j, 30, 30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좌표 간격은 50씩 띄고요. 그래서 사이즈 그래서 렉테글을 지금 100개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조건문을 써서 어떤 색깔의 규칙을 주고 싶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i는 0이고 i가 0일 때,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쵸. i가 0일 때는 여기 그리고 i가 1일 때는 여기 그리고 1일 때는 3 여기다 그리고 i가 9일 때는 마지막 줄 끝에다 그릴 거예요. 근데 이 i 값에 따라서 i 값이 만약에 5보다 작으면 빨간색, 5보다 크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조건문을 쓸 수 있겠죠? 그쵸? i 값을 검사해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안에다 쓰시면 돼요. if i가 5보다 작을 때는 fill을 red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5 이상일 때는 블루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i가 0부터 4까지는 레드로 그리고 5부터 9까지는 블루로 그리겠죠? 볼까요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맞나요? 질문하신 게. 뭐 질문이 뭔지 잘 이해 못했어요. 마우스 프레스에서 색깔을 바꿨어요?
각각의 네모에 다른 조건을 넣고 싶은다면 각각의 네모에 다른 조건을 넣으려면 그 각각의 네모에 대한 조건문을 일일이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있습니다. 그쵸. 굳이 반복문을 쓸 이유가 없죠. 지금 보시면 아직 저희 시간 있죠. 자, 보시면 여기가 i가 0이고 j가 0일 때 그린 네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i가 1이고 j가 0일 때, 그리고 요거는 i가 2이고 j가 0일 때, 쭉쭉쭉쭉 그리다가 이거는 너무 안 보이네요. i가 9이고 j가 0일 때죠. 그쵸? 그렇게 해서 쭉 반복해서 그리다가 여기는 i가 0이고 j가 9일 때겠죠. 쭉 반복해서 또 그리다가 여기는 i가 9이고 j가 9일 때예요. 근데 방금 질문한 게 i가 0일 때, 그러니까 뭐지? ij가 00일 때, 10일 때, 20일 때, 그다음에 뭐 99일 때, 09일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다 조건문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굳이 반복문을 쓸 이유가 없고 그냥 만약에 반복문을 써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다른 조건은 모르겠고 만약에 i가 0이고 아니다, i가 4이고 j가 4일 때 이때만 레드로 그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블랙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i랑 j가 4일 때만 레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쓸 수 있겠죠. 전체적인 패턴이 하나가 있고 예외가 몇 개 있을 때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 i랑 j를 조건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쪽. 정정혜 씨 안 오셨죠? 그러면 김민주 씨 오셨나요? 김민주 씨도 안 오셨나요? 안 오셨구나. 박나영 씨? 네. 오늘 제일 어려우셨던 거 질문 있으세요? 네. 먼저 질문하시고. 아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네. 사실 따라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네. 공부를 좀 해봐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조건문이랑 반복문 2개 배웠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웠어요? 이해하시기에. 반복문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조건문, 반복문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될지 안 될지가 그게 되게 많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문법을 하나 배우면 그 문법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에 맞춰서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 될 것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왜 안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게 되게 큰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좋은 트레이닝.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실행의 결과가
지금 이 반복문, 이중 반복문을 써가지고 렉탱글을 100번 반복시켜서 100개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복문을 한 단계씩 하나씩 해가지고 100단계를 내가 조절을 할 수는 없느냐. 그 질문한 거 맞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디버깅이라는 게 있어요. 디버그. 프로세싱의 2.0에서는 디버그가 없었는데 3.0부터 디버그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얘가 뭐냐면 실행하는 흐름을 제가 인위적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끊어서 그 끊어주는 지점을 제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해요. 이 디버깅을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에러를 잡을 때 버그가 이제 에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를 잡는 행위를 디버그라고 하거든요. 디버깅. 근데 그 디버깅을 할 때에 항상 내가 끊어주고 싶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려면 이 디버그에서 enable 디버거 있죠. 한글 버전에서는 아마 디버그 활성화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무튼간 enable 디버거를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잡아주고 코드의 흐름을 잡아주고 싶은 부분. 여기에다가 코드의 흐름을 잡아준다 라고 하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나서 여기 continue 있죠. continue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흐름을 한번 잡아줘요. 그리고 계속 잡아줘요. 디버깅으로는 안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i랑 j가 1씩 증가하면서 루프 안에 있는 명령문을 한 번씩만 실행을 시키는 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i랑 j가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세싱 구조상 한 프레임을 그릴 때 이 모든 연산을 다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한 프레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 안에 있는 반복문 안에 있는 명령문이 100번 다 실행되고 난 결과를 한 번 찍어주는 거라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줘도 중간에 그 스텝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씩 그리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int x랑 y가 있어요. 그 다음에 x까지 y까지 해주고 0부터 시작해서 키 프레스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키가 뭘로 할까? P키가 눌렸다. 그러면 X를 1씩 늘려주고 L키가 눌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P키를 누르면 디버깅이 켜져있네요. P키를 누르면 이건 고민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걸로 다음 주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냥 사용자 입력을 직접 구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for루프의 반복의 개수를 늘리면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x 값이랑 y 값을 따로 제어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x가 9보다 커졌다 이랬을 때 x를 다시 0으로 돌리고 y를 1 늘리면 첫 번째 줄 인덱스가 1씩 다 늘어난 다음에 첫 번째 줄 인덱스 마지막까지 가면은 x 인덱스를 다시 0으로 돌리고 y 인덱스만 1로 늘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키만 가지고도 인덱스를 x, y 이제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겠죠. 고민해보시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질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습할 때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왜 안 나올까? 네. 요거는 한번 고민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누가 보고 있을 때 똑같은 코드를 짜면 되던 것도 안 되고. 근데 그 미디어 아티스트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콘솔장 띄워놓고 라이브 코딩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거의 뭐 마스터인 거죠. 코딩의 약간 구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콘솔장 막 띄워놓고 코딩을 하면 그게 음악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